자, 요거 이제 우리 6장 그 자바 6장이고요. 이제 패키지 있는 부분입니다. 패키지가 실제 이제 클래스를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폴더 디렉토리죠. 그런데 이제 이 패키지하고 접근 제한자하고 좀 이제 같이 이렇게 또 연계돼서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패키지라는 거는 요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미 설명 들었다 한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패키지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를 기능별로 자 묶어서 여기서 이제 그룹이 중요한 거죠, 그룹. 예,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이름을 붙여놓은 곳이다. 그래서 홍길동이가 있으면 이제 서울 사는 홍길동이가 있고 부산 사는 홍길동이가 있을 때 그냥 홍길동이라고 하면 서울 사는 홍길동인지 부산 사는 홍길동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패키지라는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사는 뭐 서울 사는 이게 이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구역, 지역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홍길동이라 하는 것보다 홍길동이가 여러 명 있어. 그러면 서울 사는 홍길동, 그죠? 예. 그다음에 부산에 사는 홍길동을 얘기할 때는 부산 사는 홍길동 이렇게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딱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기능별로 묶어서 이제 그룹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이제 패키지다.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한 게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 폴더 개념, 디렉토리 개념.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폴더라고 부르고, 그죠? 예,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그죠? 똑같은 거죠. 자와 비슷한 개념이고 패키지의 물리적인 형태는 파일 시스템의 폴더와 같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 우리가 자바에서 프로그램 만들 때 패키지를 생성하면요 폴더가 생성돼요, 디렉토리가 생성돼요, 그죠? 그래서 요 패키지 우리가 자바 코드 만들 때 패키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요 파일 시스템에 이제 요 폴더 디렉토리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클래스 이름에 이제 일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짧게 클래스 이름을 카라는 클래스 이름을 쓸 수는 있지만,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그 패키지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그냥 짧은 이제 클래스명을 쓰는 거고요. 클래스명 앞에 이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을 패키지명을 앞에다가 붙여주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클래스명 앞에 패키지명까지 이렇게 붙여서 전체 그 클래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체 클래스명이라고 했고, 그래서 클래스를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10발자 역할을 한다. 무엇이? 패키지가. 그래서 패키지명을 클래스명 앞에 붙이면,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 앞에다가 서울 사는, 부산 사는 이렇게 하면, 그죠? 구분을 해줄 수가 있죠. 유일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카라는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현대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카다. 그럼 현대 자동차죠, 그죠? 근데 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거는 쌍용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쌍용 자동차죠. 쌍용의 클래스 카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유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클래스 이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뭘 뜻하냐면 보통 우리가 파일을 만들면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확장자가 클래스인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파일 하나를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확장자 앞에 파일명이 있으니까 이 이제 클래스의 이름은 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이름이 있고 이 앞에다가 상위, 하위 뭐 이런 게 이제 2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 될 수 있고 뭐 4단계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패키지 이름이 클래스명 앞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체 클래스 이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명이 같아도 패키지명이 다르면, 그래서 현대.카와 쌍용.카는 요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현대의 카라는 클래스와
쌍용이라는 카라는 클래스는 서로 다른 차다, 자동차다.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 쌍용에서 만든 자동차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냥 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쌍용 건지 현대 건지 뭐 삼성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구분이 안 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클래스명 앞에 붙여서 전체 클래스명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분이 된다. 자, 클래스명이 같아도 패키지명이 다르게 되면 다른 클래스로 취급하는 게 맞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는 디렉토리 폴더잖아요, 그죠? 패키지인데 뭐 상위 패키지가 있으면 그 밑에 하위 패키지 이렇게 이제 둘 수가 있고요. 예, 요 이제 폴더 밑에 클래스가 이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패키지가 디렉토리 폴더로 만들어지니까 여기 이제 상위 패키지 점 하위 패키지 점 클래스. 그러면 물리적으로 디렉토리에 어떻게 이제 돼 있냐면 상위 패키지 폴더 디렉토리 아래에 하위 패키지가 있고 디렉토리가 있고 이 아래에 클래스 파일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패키지 설명 또 나오는데요. 자, 클래스 선언할 때 패키지 결정이라고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클립스 사용할 때 그 패키지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패키지에서 우클릭해서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클래스를 만들면서 클래스 그 코드 안에다가 패키지라는 명령으로 패키지를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패키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클립스에서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해당 패키지 안에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죠? 자, 클래스 선언할 때 자 포함될 패키지를 선언 할 수가 있는데 자 클래스 파일은 점 클래스로 끝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선언된 패키지와 동일한 폴더 안에서만 이제 동작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특정 클래스를 특정 패키지 안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이 클래스가 그 실행 여기 동작이라는 게 실행이죠, 실행. 실행이 되려 그러면 원래 그 클래스가 자 특정 패키지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실행될 때도 특정 패키지 원래 만들어질 때 그 위치 있죠, 패키지 위치에 그 클래스가 있어야지만 실행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만들어질 때는 여기서 뭐 A라는 A.B. 자 이제 패키지를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카라는 클래스를 A. 뭐 D B가 아니고 C. 카 요 위치로 여기 이동시켜 가지고 복사해서 A라는 요 상위 폴더 하위 폴더에다가 카라는 클래스를 복사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요 위에서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A라는 패키지 밑에 B라는 패키지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패키지 밑에 C 다른 C라는 패키지 밑에 이 카를 복사해서 넣더라도 이 클래스 카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패키지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패키지 선언한 그 위치에 클래스가 있어야지만 실행이 정상적으로 된다, 그런 뜻이고요. 클래스 파일은 다른 폴더 안에 넣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요 이제 설명이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 자 원래 이제 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com이라는 패키지 아래에 my company라는 패키지 아래에 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 카라는 클래스를 파일을 복사를 이렇게 다른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복사.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요 클래스 파일을 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자, 요 복사된 위치가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요거는 이제 your company라는 패키지 아래에 이렇게 카라는 클래스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려고 딱 보면 얘는 원래 자기가 있던 위치가 밑에 my company 밑에 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실행하려고 보니까 com 밑에 my company 찾는데 my company가 아니야. 자기가 있었던 패키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실행이 안 되는 거. 예, 원래 얘가 만들어질 때 그 패키지 아래에 예, 여기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예, 이제 실행이 된다. 요거는 규칙입니다. 예, 요거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규칙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해당 그 패키지 안에 있어야지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됩니까? 디렉토리 이름, 패키지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원본을 훼손하면 클래스가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특정 패키지를 만들어서요. 그 안에다가 클래스를 만들고 배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이 패키지명을 그대로 써야 되지. 이 패키지명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디렉토리 패키지에다가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쓴다든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줬으면 원본 그대로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 요런 이제 설명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요 이제 패키지하고 또 관련된 명령인데 자, 임포트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사용해 본 거고요. 예. 그 패키지 내에 자, 예, 같이 포함된 클래스 간 클래스 이름으로 이제 사용 가능. 예. 자, 요거 이제 패키지 내에 같이 포함된 클래스 간에는 이 얘기예요. 이게 좀 이제 설명이 길게 안 돼 있는데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끼리는 임포트라는 거 사용 안 하더라도 예, 그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끼리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다른 클래스 new 해가지고 객체 생성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패키지가 다른 클래스를 예, 패키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패키지가 다른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 그냥 요 클래스 이름만 딸랑 쓴다고 해서 예, 해당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때는 요 임포트라는 임포트라는 명령문을 가지고 해당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있는지를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포트라는 게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느 위치에서 가져오겠다, 해당 클래스를 어느 패키지에서 가져오겠다, 어느 경로에서 가져오겠다, 예, 요걸 이제 지정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자 패키지명 자이 포함된 전체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게 보면 현재 요 카라는 클래스는요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myComponent이라는 패키지 밑에 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 요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쓰려고 하는데 요 타이어는 위치가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한국이라는 패키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카는 com.myComponent 안에 있는데 이 카가 사용할 타이어 클래스는 com.한국이라는 패키지에 있으니까 서로 패키지가 다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전체 클래스명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을 앞에 다 적어주고요. 이렇게 적어주고 com 패키지 밑에 있는 한국 패키지 밑에 있는 타이어 클래스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타입입니다. 요게 이제 요 타이어라는 클래스 타입이죠. 타입을 지정해주고 자 타이어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new 해서 요 뒤에 이제 생성자가 와야 되는데 생성자도 같은 패키지 있을 때는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지만 다른 패키지 있을 때는 이렇게 패키지를 다른 패키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타이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도 동일하게 com이라는 패키지 밑에 한국이라는 패키지 밑에 타이어 클래스 안에 타이어라는 생성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패키지 명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자, 요 부분이 소스상에 자주 나온다. 예를 들어서 예, 자주 나오면 코드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자주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예, 요 이제 아래쪽에처럼 이렇게 임포트 명상에서 예, 자, 앞으로 내가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건데 요 타이어 클래스는 컴이라는 패키지 밑에 한국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타이어 클래스를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임포트 명령어로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아래에서 자, 요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요렇게 타이어라는 클래스명, 생성자명 앞에 패키지명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그 클래스 앞에 패키지명을 전체 클래스명이죠. 패키지명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 요런 이제 코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임포트 명령어 사용해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런 이제 소스 코드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코드를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소스 오거나이즈 자, 임포츠라는 요거는 이제 이클립스 메뉴에 보시면 요 이제 소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상단에. 거기서 이제 오거나이즈 임포츠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바에서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API 형태로 제공되는 그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패키지로 관리되는데 그 안에 클래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패키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예, 관리가 돼서 예, 이게 다르게 이제 그 볼 뿐이지 실제 이제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들이 각각 패키지에 많이 예, 중복되는 이름을 가지는 클래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임포트를 할 때 자, 어떤 패키지에 그 실제 이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있는지를 내가 달달 외우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컨트롤 시프트 O 요 단축키입니다. 이거는 꼭 외워 두셔야 돼요. 이클립스 하실 때. 예. 그래서 어떤 특정 클래스를 쓰려고 하는데 이 클래스 지금 예, 못 찾겠다 하면 예,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O 해가지고요 임포트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임포트 요게 요 임포트라는 요 명령어를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요걸 이제 요 코드를 자동 생성해 줍니다. 자동 생성. 그래서 소스에 organize import라는 예, 요 기능인데 컨트롤 시프트 O 하게 되면 요 소스 상에 타이어 사용됐네. 타이어는 예, 컴 패키지 밑에 한국 밑에 타이어 있던데 자, 요 임포트 해주면 되겠다 해서 자동으로 코드가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예, 다른 패키지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목록을 띄워줘요. 이렇게 쭉 해서 목록이 탁 떠요. 뭐 A, B 밑에 있는 타이어. 예. 또 뭐 A, C 밑에 있는 타이어.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딱 보고 내가 지금 쓸 타이어는 ACA 패키지 밑에 있는 타이어. 요 타이어를 써야 된다 하면 이제 클릭해 주면 요게 딱 임포트 돼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number of imports needed for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요거 이제 99를 1로 변경하고 OK 누르면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요 임포트 자동 임포트 될 때 이렇게 이제 타이어라고 해서 뒤에 그 패키지 밑에 이 타이어 클래스를 쓰겠습니다라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요 이 패키지명 제일 뒤에 이런 식으로 아스트리스크 예, 요렇게 띄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import com.한국까지는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import com.한국 똑같죠? 패키지명까지 같은데 요 아스트리스크 와일드카드죠.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예, 클래스 쓰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타이어 하면 요 패키지 찾아가서 예, 아스트리스크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뭐 타이어든 타이어 1이든 타이어 2든 또 다른 클래스든 예, 요 한 줄만 요 소스 코드 한 줄만 있으면 오류 없이 다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스트리스크 쓰는 경우에는 이 하나의 패키지 안에
내가 가져다 쓸 클래스가 많은 경우,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아스테리스크를 쓰시면 여러 문장으로 쓸 거를 한 문장으로 그냥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컨트롤 시프트 O, 요거는 이제 임포트를 자동으로, 요 코드를 임포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O, organize import.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게 이제 접근 제한자 나오죠. 접근 제한자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이제 구분해 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 접근 제한자에서 자, 요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전에는 뭐 접근 제한자뿐만 아니라 뭐 접근 수종자, 뭐 교재 같은 데 보면 접근 제한자, 접근 수종자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접근 제한자라고 하죠. 클래스 및 클래스의 구성 멤버. 자, 우리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필드, 그죠?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성자, 그 다음에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필드, 생성자, 메소드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멤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 및 클래스의 구성 멤버에 이 접근에 대한 접근 제한에 대한 요 이제 이런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디폴트나 프라이빗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선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만들어 놓고 요 클래스나 클래스 멤버 앞에다가 요 키워드를 접근 제한자 키워드 명령어를 붙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클래스나 요 접근 제한자는 클래스나 클래스 구성 멤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다른 패키지에서 클래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로부터 뭐 클래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클래스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생성하지 못하도록 생성자 제한을 한다든지, 특정 필드와 메소드를 이제 숨긴 처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숨긴다는 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필드와 메소드의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접근 제한자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인데 이거 익히실 때 일단은 이제 퍼블릭, 요거는 공개하는 개념이에요. 공개 개념이고, 자, 모든 클래스 현재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클래스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공개입니다. 퍼블릭은 공개 개념이고요. 공개. 프라이빗은 제일 안쪽에 있죠. 이 퍼블릭이 제일 이제 이게 큰 개념이고, 조금 많이 이제 오픈한다는 거죠, 자료를. 근데 제일 적게 오픈하는 건 뭐예요?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은 외부 클래스의 현재 클래스의 내용을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라이빗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구분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외부 다른 패키지가 있으면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는 현재 클래스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는 예외상으로 뒀어요. 뭐냐면 다른 패키지에 있지만 자식 클래스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퍼블릭 이게 다 완전 다 오픈이고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부의 다른 패키지, 같은 패키지에서는 다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외부의 다른 패키지라도 자식 클래스면 접근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요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패키지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이제 패키지에서는 접근이 안 되고 현재 패키지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만 이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특이한 게 디폴트는 실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그다음에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코드 작성할 때 코드를 이렇게 앞에 명령문을 적어줘요. 키워드를 적어주는데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이라는 요 접근 제한자 키워드를 소스상에 작성을 안 했을 때, 비워놨을 때, 생략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디폴트 접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는 접근할 수는 있지만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되는 거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자물쇠 거는 것 같아요. 내 방에 자물쇠 탁 거는 것 같아요. 나는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써. 그러니까 외부에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이 안 되고요. 같은 패키지라도 다른 클래스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 나 혼자 쓰면 이제 쓰는 거예요. 그죠? 클래스 내부에 쓰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퍼블릭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퍼블릭을 붙일 수 있는 적용 대상은 클래스 앞에 다음에 필드, 생성자, 메소드 다 줘. 클래스와 클래스 멤버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클래스는 없다. 그래서 반대로 다 모든 클래스가 다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 밑에 거부터 보면 이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요 클래스 멤버에만 이렇게 요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그래서 필드, 생성자, 메소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에만 요 프라이빗을 붙일 수가 있고, 요거는 모든 외부 클래스가 접근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다. 모든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클래스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보면 이제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 이제 붙일 수가 있는데 클래스 멤버에 붙일 수 있는데 요 프로텍티드 자 요건 또 이제 보면 자 자식 클래스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는 접근할 수 없다 돼 있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자식 클래스는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클래스 있죠. 같은 클래스. 같은 클래스일 경우에는 프로텍트 경우에 같은 클래스라도 같은 클래스일 때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요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중에 아무것도 사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비워놨다는 거죠. 접근 제한자가 없으면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접근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디폴트라는 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클래스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필드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그다음에 생성자 앞에, 메소드 앞에, 이 클래스 멤버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는 접근할 수가 없고, 같은 패키지 안에 소속된 것들은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은 들었는데 요거 이제 실제 요것도 이제 코드하고 같이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접근 제한자 쪽에 보면 이제 클래스의 접근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디폴트부터 나오는데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고 클래스 C가 있는데 클래스 A, B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고요. 클래스 C는 패키지 E라는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같은 패키지에 있는 A 클래스가 이렇게 B 클래스를 접근하는 거는 오케이 되고 그죠? 근데 이 A라는 클래스는 패키지 1에 있는데 다른 패키지 다른 패키지에 있는 C라는 클래스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이 C라는 클래스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이건 이제 디폴트 접근 제한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패키지 안에서도 이렇게 A가 B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패키지에 있는 C 클래스를 또 다른 요 패키지 1에 있는 A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패키지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붙어 있죠, 그죠? 예.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블릭 지금 돼 있는 거는 요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에서 new 해가지고 객체 생성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A 이렇게 여기서 A 여기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생성자 접근 제한자 페이지 260에서 26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예, 생성자 접근 제한자에서 우리 프라이빗 이제 사용한 거, 예, 우리 이제 싱글톤, 예,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클래스로 객체를 만드는데 U라는 이제 키워드와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못 만들고, 그죠? 예, 그래서 객체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로 만들 때 생성자 앞에다가 프라이빗을 붙여버렸죠. 그래서 생성자가 가지는 접근 제한에 따라 호출 여부 뭐해서 프라이빗 쓰는 거 보셨고, 필드와 메소드 접근 제한하는 거, 자 클래스 내부 패키지 내 패키지 사공 안에 사용할지 고려해서 선언해준다. 예, 이게 이제 264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게트 세터 설명했는데, 게터와 세터는 메소드를 지칭하는, 예, 그런 이제 이름이고요. 역할에 따라서 자, 이 메소드는 게터다, 이 메소드는 세터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할 때, 자, 필드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접근 제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프로그램 보면 필드의 접근 제한자를 프라이빗으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을 못하도록 프라이빗으로 두고요.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getter 메소드와 setter 메소드를 사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 getter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용 필드가 있을 수 있으면 있는데, 이제 요 getter를 이용해서 요 private 필드 값을 읽어오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setter 메소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요 필드에 값을 집어넣을 때 요 이제 setter 메소드 사용해서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getter와 이제 set를 썼을 때 뭐가 좋으냐? 여기서 뭐 보면 set 같은 경우는 엉뚱한 값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랬죠, 그죠?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getter, setter에서 getter는 private 필드의 값을 리턴하는 역할을 하고요. setter는 외부에 주어진 값을 필드 값으로 이제 수정, 값을 집어넣는, 예, 요거는 읽어오고 요거는 집어넣고, 이렇게 세트 같은 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경우에 필드 값을 가공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getter가 있으면 필드 값을 쭉 읽어오면서 이 값을 어떤 이제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바꿔가지고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field name, 자 getter 이제 메소드는 이렇게 get으로 시작하고요. 뒤에 이제 필드 이름이 옵니다. 그래서 true false 값을 읽어올 때는 좀 이제 특이하게 get으로 시작하지 않고 자 is로 시작하는 이름을 getter 메소드 이름을 is로 시작합니다. is field name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 타입이 불리언일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is 로 시작하는 메소드명으로 부신다. 그래서 이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어떤 값을 자 필드로 집어넣을 때 수정할 때 사용하고요. 필요할 경우에 외부 값을 유선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메소드 안에서 필드에 값을 넣기 전에 이 값이 올바른 값이냐를 확인을 해서 올바른 값이면 집어넣고, 만약에 틀린 값이다 그러면 뭔가 가공 처리한다든지 오류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처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터 같은 경우는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명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set 필드 명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죠. 메소드를 만들게 되고요. 메소드 변수 타입은 필드의 타입과 동일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외부에서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타입 해당 타입의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받아서 이 값을 필드에다 집어넣는데 필드의 타입과 이 매개 변수 타입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애노테이션 부분인데 요 애노테이션이 예, 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7페이지 있었고요. 여기 이제 6장 마지막 내용이었죠. 애노테이션. 예. 자, 그래서 요 애노테이션 또 보면 자, 요 애노테이션이 뭐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코드 상에 보면 요 이제 S로 시작하는 요런 이제 코드를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클립스나 이런 게 이제 작업하실 때 자동으로 뭔가 코드가 딱 들어오는데 뭐 A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애노테이션인데 요게 이제 프로그램에게 그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어떤 이제 메타데이터로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어노테이션의 용도는 컴파일러한테 자 코드 작성 문법 에러 체크, 코드 작성 문법 에러 체크를 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나 빌드 혹은 툴이 빌드 혹은 배치 빌드 작업할 때나 배치 작업할 때 자동 생성하게 자 정보 제공을 한다. 자 코드를 자동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한다. 그리고 실행할 때 런타임 시에 자 특정 기능이 실행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죠. 여기서 메타데이터라고 그랬죠, 그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데 컴파일러한테도 제공되고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 빌드나 배치할 때도 정보 제공하고 실행할 때도 정보를 제공한다.